네, 요즘 같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열사병과 열탈진인데요.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지난해에만 열사병으로 9명이 숨졌는데 올해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요즘은 좀 걸어다니긴 힘든 것 같아요. 친구들과 잘 만나지 못할 정도로 더워요. 찜통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.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조금 더 세게 느껴져요.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요.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트는 것 같아요. 폭염 관련 대응을 엄정히 나아가야 된다고. 국내에서 매년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온열질환으로 지난 12년간 숨진 사람만 170명이 넘습니다. 지난해에도 온열질환자 중 9명이 숨졌는데 사망 추정 사인은 모두 열사병이었습니다. 올해 역시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열사병의 주요 증상은 심한 두통과 중추신경 기능 장애, 합병증과 어지럼증 등입니다. 네, 열사병은 20%에서 60%까지 사망률을 보이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. 초반에는 땀이 많이 나지만 나중에 더 이상 날 땀이 없으면 피부에 땀이 전혀 없는 것도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열사병은 이미 의식 상태가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어렵고요. 고온의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신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으면 주변에서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맞고요.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일단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. 또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른바 열탈진도 조심해야 합니다. 온열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열탈진인데 방치하면 열사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열사병에 가기 전에 열탈진이나 열피로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는데 열탈진 상태에서는 병원보다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, 그리고 나서 본인의 증상이 더 좋아지는지를 먼저 판별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도 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시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.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들의 발생 동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온열질환자 발생이 늘어난다면 폭염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겠죠. 또 이 자료를 근거로 관계기관에서는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주의해야 되는 시간대를 넓혀서 안내한다든지.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4명입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수의 4배입니다. 지난 12년간 국내 온열질환 사망의 73%는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. 더운 시간대에 야외 작업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데요. 그게 어렵다면 잦은 휴식과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.